실수령 월급이 똑같이 3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달 100만 원씩 QLD와 TQQQ를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매달 70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첫 번째 사람의 계좌가 훨씬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수리비 250만 원이 발생하고 병원비까지 겹쳤습니다. 비상금이 없었던 첫 번째 사람은 적립을 중단했습니다. 마침 나스닥까지 크게 하락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중인 TQQQ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투자하고 남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5월 100만 원을 2년만 넣고 중단하면 총원금은 2,400만 원입니다. 5월 70만 원을 10년 동안 계속 넣으면 총원금은 8,4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기도 전에 원금에서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른 것은 매달 30만 원을 더 투자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폭락장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 투자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령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QLD와 TQQQ에 월 100만 원을 투자해도 될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투자하고 난 뒤 남는 돈이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딱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달 필수 지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한 비상금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후 매달 남는 여유자금입니다. 먼저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현실적인 지출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비와 대출 상환액이 80만 원입니다. 식비와 생활비가 70만 원입니다. 보험료와 통신비가 30만 원입니다.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가 30만 원입니다. 부모님 용돈, 병원비, 경조사비처럼 매달 일정하지 않은 지출을 위해 30만 원을 남겨둡니다. 한 달에 필요한 돈은 총 240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QLD와 TQQQ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지출과 투자금은 340만 원입니다. 매달 40만 원씩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있던 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카드 할부를 사용하거나 투자금 납입을 중단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월 1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생활비를 미리 끌어다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이지만 주거비가 거의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월 필수 지출이 150만 원이고 이미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해도 매달 50만 원이 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투자한 QLD나 TQQQ를 급하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첫 번째 사람에게는 월 100만 원 투자가 무리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가능한 이유입니다. 통계청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1천 원이었지만 소비와 세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흑자액은 월평균 123만 9천 원이었습니다. 가구 평균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월 100만 원 투자는 평균적인 가구가 한 달에 남기는 돈 대부분을 투자하는 수준입니다. 월급의 3분의 1이라는 숫자만 보고 가볍게 결정할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QLD와 TQQQ 투자자에게는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 비상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2배, TQQQ는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합니다. 나스닥 100이 크게 하락하면 계좌는 일반 나스닥 100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넘겨 보유했을 때 장기 수익률이 나스닥 100 수익률의 정확한 2배나 3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의 등락 순서와 변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수를 중단하거나 손실 중인 자산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과 넣으면 안 되는 사람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월 100만 원을 투자하고도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는 돈은 여행이나 쇼핑에 사용할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비, 관리비 증가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감당할 돈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생활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정확히 100만 원이 남는다면 100만 원 전부를 투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70만 원을 투자하고 30만 원을 남기는 것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계좌와 별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필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 달 필수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 가능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QLD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실직이나 질병,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투자 계좌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셋째, 카드론이나 리볼빙처럼 이자, 부담이 큰 부채가 있다면 월 100만원.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QLD와 TQQQ의 미래 수익률은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확정된 높은 이자를 내면서 불확실한 레버리지 수익을 기대하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인 투자자는 실제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비상금이 아직 없다면 월 100만원 전부를 주식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QLD에 40만원, TQQQ에 1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비상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충분히 쌓이면 그때 투자 금액을 70만원, 80만원으로 늘립니다. 대출이 없고 비상금도 충분하며 투자 후 매달 50만원 이상이 남는 사람이라면 QLD 80만원과 TQQQ 20만원처럼 월 100만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올랐다고 TQQQ 비중부터 높여서는 안 됩니다. TQQQ 비중은 월급이 아니라 계좌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100만원을 이체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비가 오르고 아이 교육비가 늘고 소득이 잠시 끊겨도 계속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진짜 투자 가능 금액입니다. 월 100만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총원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월 70만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총원금은 8,400만원입니다. 분명 월 100만원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100만원을 무리하게 넣다가 2년 만에 중단하는 것보다 70만원을 10년 동안 계속 넣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달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도 자동이체를 끄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QLD와 TQQQ에 투자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투자 후에도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이 남아야 합니다. 필수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금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높은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월 100만원을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월 50만원이나 70만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금액을 작게 시작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폭락장이 와도 매수를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QLD와 TQQQ를 매수하고 2018년과 2020년, 2022년 폭락장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얼마가 됐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월급의 몇 %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월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나누실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